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세 번째 문제는,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방법을 측면도와 함께 그려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104회 때 4교시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패턴으로는 채석지 복구 공사에 있어서 채석 적지를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안정 녹화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90회 때 4교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채석지 복구 공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포괄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석지,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83회 때 3교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 여기에 대해 채석지 복구 공사에 관해 가지고 총 3차례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산지관리법의 개요로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이러한 그 채석장 채굴 장벽 그 복구 그 공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산지관리법의 개요, 목적 부분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토득 그 채취지적 복구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득 채취지 복구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채석 작업이 종료된 직후에 채석 적지를 식생 녹화 공사에 적합하도록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붕괴 방지를 위한 사면 안전 공사를 실시한 후에, 그 다음에는 경관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식생으로 최선의 기술로 훼손된 임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녹화시키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에 대한 구분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크게 4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보전 구역에 대한 안정 녹화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채굴 잔벽의 안정 녹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산물 처리장 및 퇴적장 구역의 안정 녹화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진입로, 기타 구역에 대한 안정 녹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와서는 이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요구를 하는 채굴 잔벽의 안정 녹화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제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있는 그 복구 설계서 그 승인 그 기준하고 같이 그 병행을 해서 그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채굴 잔벽은 채석 후에 안반 절개 사면으로서 복구 준비에 대한 조치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통해서 소단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소단상의 이제 설치 부분이 되겠는데, 소단의 경우에는 객토 식수공법에 의해서 수목을 식재 녹화를 시키고 내측에 횡수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소단 간
사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종수로를 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안반 사면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새집 공법이라든지 식생상 공법에 의해 가지고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약 집안의 경우, 이때는 돌 단쌓기로서 사면을 안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경질의 이제 또 안반 사면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사식, 씨뿌리기나 종비토 뿜어 붙이기에 의한 사면을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제 소단의 높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혹시나 그 산림과 임업 기술 그 서적을 참조하신 분들이라면은 법령 부분으로 그 내용을 아마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림과 임업 기술에서는 수직 높이 20m 이하 간격, 그리고 폭은 2m 이상이라 나와 있는데, 법령에서는 수직 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 폭은 5m 이상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60cm 이상 객토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이제 기승마기 또는 산비탈 돌쌓기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면석 또는 채석장의 폐석으로 찰쌓기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이제 소단 내 이제 객토가 있으면 그게 이제 유출 그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필요하겠죠. 소단 내 객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소단 내측에 암거시설, 명거시설을 하거나 찰쌓기 또는 혼합쌓기 등으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는 절개비탈면의 표면에 요철이 많아서 시공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새집공법이라든지 식생선 공법, 그 다음에 종비토 뿜어 붙이기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는 안정된 암벽의 절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리 방향이 비탈면의 방향과 거의 직각일 경우에는 토양이 붙을 수 있도록 하고, 종자 뿜어 붙이기 또는 종비토 뿜어 붙이기 공법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절개사면 안반의 이제 전리 방향이, 그러니까 사면의 방향과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앵커 받기 또는 록볼트 공으로 시공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굴 장벽의 안정 녹화에 있어서 그 문제가 종단도였죠. 측면도 녹화 공사에 대한 측면도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게 제가 조금 이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녹화 공사에 대한 측면도 부분을 일단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 이거 전부 다 그 보이시나요? 글자가 이거 전부 다 그 보이시죠? 일단 그 제일 일단 상부 부분부터 그 해볼게요. 상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 산림 그 식생 지역과 여기 훼손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산림 식생 지역이 붕괴되지 않도록 위에 방지 시설, 그러니까 낙상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상부에 그 돌림 그 배수로 저기 제일 윗분 약간 좀 그 글자가 좀 잘리는데 돌림 그 배수로 부분을 설치를 해줍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배수로 그 설치 부분, 그 배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가장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직 높이는 15m 이하 간격으로 이렇게 소단상을 설치를 해주고요. 소단의 폭은 여기에서는 2m인데 법에서는 5m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소단상에 대해서는 이제 60cm 두께로 이제 객토를 해서 수목을 식재를 하고 식생상을 이제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녹화를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그 체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반 그 비탈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세집공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덩굴 식물을 통해 가지고 그 안반을 그 녹화를 유도를 한다든지 예, 그런 그 부분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관목이나 초류의 이제 그 파식, 그 분사식, 자 씨 뿌리기 이제 공법으로서 이제 해준다든지 예, 이런 그 방법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단 그 내측에는 이렇게 그 횡수로를 그 설치를 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비탈면에 대한 각도 부분도 여기에서는 60도인데 그 산지관리법상에서는 75도 이하로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단을 이제 설치를 해주면은 하단부에 대해서는 또 하단부에 대해서 이제 산비탈 밑면에 대한 그 배수로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약간 준덕을 쌓아서 자폐수벽을 위한 예, 그런 그 수목을 식재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낙석 그 방지책으로서 그 실행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또 그 앞부분에 또다시 이제 배수구를 설치를 하는 예, 이러한 그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면도로 이제 그 본다면은 여기 이렇게 그 훼손지 그 바깥 부분을 해서 이제 훼손지 쪽으로 그 유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탈 돌림수로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소단과 소단 그 사이에 이 가로선 이게 이제 소단이고요. 그 다음에 소단과 소단 사이에 이제 종수로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종수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유수가 이렇게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출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그 기반으로서 조성되도록 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그 대학원 그 석사 과정 때 이제 수업할 때 제가 그 발표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채석지 개발 후에 남게 되는 이제 폐석지 및 평탄지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제더라 아마 9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저희 그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선 토덕 채취지 복구에 대한 개념 부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토덕 채취지 그 복구를 위한 규정이 이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가고 그 다음 복구를 위한 설계 기준으로서 이제 정면도하고 측면도 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공통사항과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그 다음에 광물의 채굴, 토덕 채취지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해당 주제는 채석지였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공통사항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광물의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그런 그 부분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제공을 그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발표에 대한 자료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라도 그 장수군에 거기에 지금 주소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복구 공사를 한 그런 대상지가 되겠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하단부 중간 정도까지만 객토를 실행을 해서 식생을 녹화를 하고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안반 절개면에 대해서 비탈면 각도도 75도보다 더 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여기 나무 그 보이시죠? 이것이 아까 그 하단부에 따른 그 차폐 식재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 뒤에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난간 그 펜스 그 부분이
이제 그 위에 방지 시설, 그러니까 차폐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예, 그 낙석급, 차폐 수벽 그 낙석급 방지책, 예, 그런 형태로 예, 조성이 됐다라는 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례. 이게 워낙 이제 잘 제대로 복구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낙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형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전경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좀 더 이제 또 곁들이자면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복구 설계의 기준은 현재 비탈면의 안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안정성 부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정의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폐석지, 평탄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 예,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규정의 이제 개선을 이제 어떻게 급바꿨으면 좋겠느냐,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경관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정을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의 조화에 일단 유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라든지 이야기거리를 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현지 자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과 일체성, 그 다음에 부대시설과의 형태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이 강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네,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입지 특성에 유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생생물의 생식이라든지 생육환경의 보전에 유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훼손지는 식생복원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조화에 유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분산시켜서 2차 훼손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설치 목적이라든지 이용 행태, 그 다음에 기능 등에 알맞은 정비를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접촉 활동과 자연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외국에 이제 또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이제 폐석지라든지 평단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농지 전용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뭐 경마장이라든지 자동차 경기장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노인 요양병원 등의 사회 공헌 시설로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절이 되겠는데, 일본사 토덕 채취 후에 발생된 잔벽을 이용해서 불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자재를 이용해서 각종 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를 했다라는 점,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우에는 토덕 채취 후에 현지 건축물의 석재로서 활용을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형태적인 통일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정원 식물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붓자르트 정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순켄 정원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아름답게 그 조성을 잘했죠. 그리고 이제 차후에도 이 지역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갔다라는 점. 그 외에도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호주는 이제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채석과 복원을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그 법안을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복원을 실행을 한다는 부분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웨덴의 다랄라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큰돌 유적, 예, 이런 그 외국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말 효율적이게 그 조성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저기 그 경남 함양군에 마천 석재 지역에 대한 그 불상 조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마 폭포공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충남 단양에 석회석 광산을 골프장으로 조성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천 그 아트밸리로서 이렇게 절개지 지역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그 체계로 간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는 점을 또 들 수가 있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지역 주민 담당자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의 이제 분담 부분,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특히 지역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의 이용성을 정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 경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채석장 복구지를 재이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 예,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하는 그 앞선 채석장 채굴 장벽에 대한 그 안정, 그 녹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예, 이 부분까지도 가미를 해서 같이 답안 작성에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 제가 준비한 그 답안 작성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톤치드님께서 이제 작성한 부분이 되겠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구월사님. 예. 일단 저도 이제 지금, 최대한, 이제 뭐, 단순히 제가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뭐, 그냥 책이 있는 걸 줄줄줄 읽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그 부분도 최대한 이제 가미를 해서 스터디에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산림 기술사를 그 합격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 개인 사업장이 생겼다라는 점. 제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일반 그 다른 그 선배라든지 다른 사업장에 그 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사업장을 이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약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뭐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제 그 또 좋은 그 사례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절차 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 그 스터디 그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도록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득 채취제 복구에 대한 의미 부분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의미 부분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구 공사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복구 공사 설계 기준, 비탈 수직 높이 15m 이상, 그 다음에 5m 소단, 수직 60m, 그 다음에 75도 이하, 평균 깊이 1m 이상, 예,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측면도, 예, 이렇게 그 작성을 해 주셨고, 예, 부모 붙이기 식생 기반,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새집 공법이라든지, 예, 그런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체계적인 부분도 여기 이제 3마루 척구 부분, 이게 이제 지금
피톤치드님께서 해오신 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실제 그 현실에서 적용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죠. 실제 뭐 세집 공법을 뭐 적용을 한다든지 뭐 분사식 뭐 씨 뿌리기 공법을 한다든지 뭐 종잡 부호 붙이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울기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단 그 폭은 적정한지, 그 다음에 기울기는 적정한지, 예, 이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배수로는 적절하게 배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 설치를 했는지, 이런 그 부분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우리 그 실무적인 예, 그런 그 감각을 많이 살리셨다라고 예,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상 그 피톤치드님께서 그 해오신 그 부분과 제가 준비를 해온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